안녕하세요, 밀리언 달러입니다. 오늘은 많은 FC님들이 고객들에게 변액보험 설명을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문성이 필요한 이 변액보험에 대해서 과연 고객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충분히 납득이 되고 빨리 판매로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변액보험이 굉장히 좋은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변액 종신보험들은 우리가 고객들에게 은퇴부터 어떤 사망보험금까지를 한꺼번에 해결해주는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설명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강의에 앞서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뭐냐면, 과연 여러분들이 고객들에게 어떠한 인식으로 좀 보여지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먼저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험 세일즈맨으로서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판매하는 상품이 보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이 세일즈맨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세일즈맨을 뛰어넘어서 어떤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조금 더 진화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게 보험 전문가로 저는 고객들에게 보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보험 전문가인 경우에는 내가 그래도 보험에 대해서 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학적 지식을 충분히 알게 되어서 고객들을 잘 설명을 해드리고, 실제로 고객이 보험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잘 처리해 주는 것까지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보험 전문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전문가로 우리는 고객들에게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재무관리, 자산관리 형태로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금융상품과 이제 투자상품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객들에게 제안을 해주고 관리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재무 전문가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고객들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기본적인 주식이라든지 전체적인 매크로 시황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취업부터 은퇴, 사망까지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흘러간다라고 봤을 때, 취업부터 은퇴까지를 우리가 경제활동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퇴부터 사망까지를 은퇴생활 시기 및 간병생활 시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경제활동 시기에 너무 빨리 사망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사망 리스크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인데 사망을 했을 경우에 남겨져 있는 가족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리스크, 이 부분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은퇴 시점 이후로 내가 돈이 없이 너무 오랫동안 사는 것도 사실상 금전 리스크가 발생함에 따라서 굉장히 힘든 어떤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망 리스크와 금전 리스크를 한꺼번에 커버해주는 플랜들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저는 이제 변액 종신보험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변액 종신보험이 과거에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정말 수익도 안 나고 그냥 단순한 종신보험의 기능만 갖고 있다면, 최근에 나오는 종신보험들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들도 되어 있고 수익률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괜찮은 플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투자를 알아야 우리는 전문가가 될 수가 있는데요. 먼저 국민연금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의 연평균 수익률이 무려 8%나 됩니다. 굉장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8%를 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익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988년부터 2021년까지의 전체 수익률을 본다 하더라도 6.7%로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국민연금이 이렇게 높은 수익률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그런 투자 원칙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의 그 자산 규모는 948조로 어마어마한 자산 규모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 중에서 보게 되면 국내 채권이 35.8%이고 해외 주식이 27%, 국내 주식이 17.5%, 나머지는 해외 채권,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안전자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안전한 거, 원금이 거의 지켜주는 자산에 대해서는 35.8%만 투자를 하고 있고 거의 70%에 가까운 65% 정도는 위험자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통 고객들을 만났을 때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고객들은 저 돈 좀 모으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거절 아닌 거절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큰 자산을 모으는 어떤 국민연금도 이렇게 위험자산을 분류하는 형태로 자산을 운용하는데 고객님이야말로 지금 자산이 없는 상태에서 위험자산을 투자한다 한들 그 리스크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변액을 알기 위한 두 가지 카테고리는 첫 번째가 이제 매크로 이슈고요. 두 번째가 개별 종목 이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저랑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크로 이슈를 볼 텐데요. 다른 시장보다도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MSCI 선진국 지수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미국 증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자금의 60% 이상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들은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포지션에 해당하고 있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MSCI 이머징 마켓 중에서도 정말 한 15%에서 20% 정도 내외밖에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 세계 글로벌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거의 1에서 2% 정도밖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장 글로벌에서 돈이 가장 많이 모이고 가장 우리도 이슈를 빨리 알 수 있는 시장이 어디냐면 미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 대한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금리를 보시게 되면 거의 제로금리에 가까운 0.5를 계속 유지하다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급격하게 유동성이 확대가 되었고 이 유동성이 확대가 된 이후에 이거를 축소하는 테이퍼링 과정들을 이제 겪는 그 과정에서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마찬가지로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것을 조이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는 있지만 실제로 미국처럼 저희는 가파르게 올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5까지 올렸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주택시장의 모기지 금리는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전에 2%, 3%대 받았던 그 국민들이 집을 팔고 다시 사지 않는 한 그 2%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인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변동금리를 채택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계속해서 본인들이 대출을 받았던 대출 상품의 금리도 올라간다는 것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쉽게 금리를 3.5% 이상으로 올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은 5.25까지 계속 가파르게 올리긴 했는데 옆에 보시면은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의 차트를 봤을 때 그래도 고점 부근에 있지만 서서히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조금 더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된 부분들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오르지 않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 심리가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미국 관점에서는 좀 상당히 좀 악재 아닌 악재가 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부채 한도 협상이라는 부분이 있었죠. 오늘 촬영하는 날짜가 이제 6월 9일인데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계속 기사가 나면서 주가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도 않고 출렁출렁거리는 어떤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렇게
타결이 됐다라는 뉴스와 함께 주가가 우상향으로 터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이제 부채를 계속 일으키면서 부채 한도를 계속 올려가면서 지금 국가를 유지하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올려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1억을 받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1억을 다 썼는데 여기에서 이번 달 카드 금액이 한 100만 원이나 200만 원 정도 이제 나가게 된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 200만 원을 못 갚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이 한도를 올려줘야지만 이번 달 카드 결제가 되는 것처럼, 미국도 마찬가지로 부채 한도라는 것을 거의 다 썼기 때문에 한도를 올려줘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아무런 이상 없이 잘 굴러가는 흐름으로 지금 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시는 차트는 이제 페드워치라고 하는 미국의 이제 금리를 결정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는 6월 달에 있는 FOMC 회의에서도 금리는 동결될 것이다 라는 부분에 72.4%가 지금 투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도 마찬가지로 5.25로 동결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국이 점점 이제 주식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고 흐름이 우상향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S&P 500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은 낙폭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이제 우상향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S&P 500보다는 훨씬 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락 추세선을 최근에 이제 돌파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차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지만, 전반적으로 추세 자체는 우상향으로 지금 좀 바뀌고 있다. 저점을 찍고 하락장에서 조정을 계속 보일 때 많은 전문가들은 더 깊은 하락이 올 수 있겠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악재는 거의 반영하지 않고 호재를 반영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 종목 이슈입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이슈로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 테마가 붙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최근에 S&P 500의 6개월 동안의 이제 변동성을 보게 되면 지금 왼쪽에 보이는 왼쪽부터 위쪽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3%가 올랐고, 엔비디아는 140%가 올랐고, 구글은 거의 28%가 올랐고, 밑에 있는 메타 같은 경우도 130%가 올랐고, 테슬라도 지금 최근에 강하게 올라가면서 40%의 상승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에 상승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좀 좋아지고 있는 환경인데, 어떻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트렌드를 알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제 AI와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챗 GPT가 가장 큰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픈 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챗 GPT 서비스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혁신에 가깝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바로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제 이런 데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검색어 기반으로 우리가 그런 검색을 했다면,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혁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새로운 또 세상을 맞이하지 않나, 이제 이런 이슈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인공지능 AI가 이제 그린 그림을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그림들을 지금 AI가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거의 사진과 같은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정교하고 대단한 그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챗GPT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제 블로그 같은 것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챗GPT한테 이제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나 지금 블로그로 수익화를 하고 싶은데 어떤 주제를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까라고 했을 때 챗GPT가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이제 보여주면서 이런 카테고리가 사람들이 요즘 좋아하는 검색을 많이 하는 카테고리입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건강, 여행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건강에 대해서 나는 쓰고 싶어. 그러면 건강에 대한 어떤 주제를 쓸까?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한 주제를 보여주고, 그러면 그 부분에 건강 보조제에 대한 블로그를 작성하고 싶다라고 결정이 됐다면 실제로 챗GPT가 그거와 관련된 그런 블로그 글도 보여주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그냥 따라 쓰게 되더라도 블로그로 수익화가 되는 게 지금 챗GPT가 만들고 있는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튜브까지도 만듭니다. 유튜브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컨텐츠를 할까? 그럼 사람들이 관심 있는 컨텐츠,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해주고요. 그 시나리오를 요즘에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인 브루라고 하는 곳에 갖다 넣게 되면 실제로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보이스까지 인공지능으로 달아주는 게 지금 AI가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킹까지 할 수가 있는데요. 챗 GPT와 함께 영어 회화를 한다라고 가정하면 실제로 음성을 알아듣고 음성으로 얘기해주는 확장 프로그램을 깔고 챗 GPT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나 너랑 영어로 컨버세이션 하고 싶다. 근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하니까 7살짜리의 난이도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 라고 하면은 정말 그 수준에 맞는 언어로 대화를 해준다는 것이 지금 챗 GPT가 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 파워포인트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지금 인공지능 AI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런 AI와 관련된 부분들로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이거와 연관된 기업들이 과연 어느 곳이냐라고 하는 이슈들이 막 붐업이 되다 보니까 이쪽과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각광받고 있고 최근에 그런 기업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이제 이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어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미국 주식을 알아야 이제 변액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매크로 시황과 현재의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고 다음 2부에는 제가 그러면 이런 테마를 가지고 실질적인 구체적인 기업들을 어떻게 언급을 하면서 실제로 변액보험과 연계되는 상담을 어떻게 하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2부에서 또 디테일한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